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스킵하도록 하고요. 이제 제목은 6G 위성통신 시대를 여는 매스웍스 솔루션입니다. 말 그대로 위성통신 관련한 매스웍스의 솔루션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뭐 뉴 유니버스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예전과 달리 위성을 하나 쏘는데 그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스페이스X 덕분이죠. 그래서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볼 수가 있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이제 가까운 미래에 위성과 관련된 이제 많은 솔루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소개해드릴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 툴박스는 매스웍스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툴박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젠다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은 이제 지구 모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새텔라이트 시나리오 뷰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어떤 지구랑 뭐 위성을 같이 플랫할 수 있는 어떤 뷰어입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위성은 근데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그 미국이랑 소련이 위성 올린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위성을 활용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은 예전부터 많이 나와 있고 생각보다 많은 위성에 대한 표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5G NR 표준도 여기에 참가해서 나도 위성 표준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되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성도 많고. 자, 그래서 새텔라이트 커뮤니케이션 툴박스는 총 요약해서 4가지 정도의 기능을 제공한다고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빗 프로포게이션 앤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아까 보셨던 새텔라이트 뷰어에서 시나리오 뷰어에서 이제 이렇게 직접 눈으로 위성의 궤도와 링크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링크 버짓 어널라이시스인데요.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링크 버짓은 항상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도와주는 이제 앱이 있으니까 이제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웨이브폼 제너레이션인데요. 매트랩은 이제 표준 기반의 파형을 이제 쓸 수 있도록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죠. 아까 말한 위성 통신 관련 표준 그리고 5G 관련 표준 파형 생성도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드-투-엔드 시뮬레이션인데요. 실제 통신을 하려고 하면 이 성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해서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제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제 엔드-투-엔드 시뮬레이션이 저희의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툴박스의 이제 베네핏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 기반으로 함수와 이그젬플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링크워지 되든 앱은 GUI 기반으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뭐 레퍼런스 리시버 디자인 제공한다. 그다음에 도큐멘테이션이 이제 굉장히 충실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설마 이 중에서 매트리얼 쓰시는데 도움말을 안 쓰시는 분은 없겠죠. 도움말이 굉장히 충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위성 툴박스의 모든 소스 코드는 공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내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수정하신 것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비단 위성 툴박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 뭐 5G, 뭐 LTE 다른 이제 통신 관련 툴박스들은 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C 코드 제너레이션. 코드 제너레이션도 사실은 이제 저희 매트랩 솔루션의 어떤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 코드를 생성해서 원하시는 이제 장비에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오빗 프로포게이션과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빗을 그 생성하려면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케플레시안 투바디 죄송합니다. 케플레시안 투바디 모델로 이제 직접 수석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TLE 파일, 투라인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이제 위성 궤도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파일이 형식이 있습니다. 요거에 기반해서 이제 커스텀한 그 위성 궤도를 불러올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시간대별 위성의 위치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그걸 이제 통째로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성의 궤도를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플랫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성과 통신을 해야 되려면 당연히 TX랑 RX를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TX랑 RX를 다음과 같이 트랜스미터를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안테나 툴박스랑 함께라면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패턴, 안테나 패턴을 같이 넣어서 시뮬레이션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매트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레거시들이 있잖아요. 안테나 툴박스, 커뮤니케이션 툴박스, 파이브 툴박스, 이미 기존된 활용되어 있는 그 기반 위에서 위성 통신 툴박스를 딱 얹게 되면은 엔드 투 엔드 시뮬레이션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거죠. 예, 블럭 쌓듯이 한다는 건데 이런 게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빗을 플랫하는 방법은 아까 보셨던 이제 3D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D로도 플랫을 하실 수가 있고요. GPS 신호의 경우는 이제 폴라플랫으로 이렇게 플랫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위성이 궤도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위성이 보고 있는 요 비저빌리티, 컨투어 이런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링크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지금 요 움직이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라운드 스테이션이 하나, 두 개 있죠. 하나, 두 개가 있으면 위성이 두 개가 있고 조금 보시면 이렇게 녹색 선으로 그라운드 스테이션, 위성 1, 위성 2 다른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링크가 순간적으로 잡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링크 시뮬레이션도 이렇게 가능한다는 거고요. 단지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래 보시는 이 표처럼 이렇게 데이터 형식으로 정리해서 스타트 타임이 언제고 엔드 타임이 언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깔끔하게 데이터화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옵션 요 기능은 필수는 아닙니다. 위성 통신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필수가 아니고요. 이거 없이도 모든 시뮬레이션은 그냥 스크립트 기반으로 다 가능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 편하게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시뮬레이션이 좀 느리거나 하시면 비주얼라이제이션 옵션을 끄고 모든 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위성이 아까 뉴 유니버시티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성 개수가 예전과 달리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몇 개까지 시뮬레이션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고객한테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개 이상의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통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의 이제 그 메모리와 하드웨어 스펙이 받쳐주는 한 이거보다 더 많은 개수의 위성도 충분히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안테나도 아까 같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안테나에 이제 그 쳐다보고 있는 방향만 한 번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안테나가 그쪽 방향을 자연스럽게 이제 쳐다보게 항상 가게 되죠. 이거를 일일이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설정을 해주면은 그 방향만 계속 쳐다보게 만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어떤 특정 안테나도 여러 종류를 이제 같이 플랫해서 오버레이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요 크기 같은 것도 이제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또 재미있는 건데요. 단지 그냥 궤도나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새틀라이트 그 시나리오 뷰어에는 이런 비행기 모양 같은 3D 형상을 넣어서 같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3D를 넣는다고 해서 뭐가 변하는 건 아닌데 보기 좋잖아요. 네. 그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는 존 F 케네디 공항을 방금 이륙을 했습니다. 공항 모습이 구글 어스처럼 이렇게 잘 보이고 있죠. 좀 빨리 돌리게 되면은 지금 녹색 선은 위성과의 링크가 되겠고요. 보라색 선은 비행기에 가는 트라젝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위성 툴박스의 대표 예제 중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손쉽게 이제 위성과 링크를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꼭 트랜스미터 리시버가 지상과 위성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신 것처럼 비행 물체 임의의 위치에도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나 뭐 드론이나 UAV나 여러 가지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그것과의 링크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버리지 맵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매핑 툴박스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실제 우리의 그 지도에다가 위성의 커버리지 맵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공식 예제인데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한국 쪽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다 한국 그리면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좀 커스텀을 해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행기만 3D 모델링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성도 이런 3D 모델링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은 아까 궤도는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세팅을 했는데요. 사실은 궤도 자체도 되게 정밀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궤도뿐 아니라 어떤 이제 짐벌 스티어링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물리 법칙을 많이 타는 건데 이것도 정밀한 이제 모델링이 가능한데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뮬링크잖아요. 에어로스페이스 블락셋이라는 이제 툴박스에 있는 그 스페이스크래프트 다이나믹스 블락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정교한 위성의 자세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을 같이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TN 좀 이따 얘기할 테지만 NTN 커버리지 같은 것도 이제 다음과 같이 직접 매핑 툴박스 아까 그런 지도가 아니라 여기 시나리오 뷰에다가 직접 이렇게 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마 비주얼의 마지막일 텐데 그 위성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패스로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레이 안테나를 많이 사용합니다. 개인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레이 안테나가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의 3D 패턴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뾰족한 빔 패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빔북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48개의 빔이 있네요. 그럼 각각의 48개의 빔에 대한 그 각각 빔의 커버리지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예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리듐 위성이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이리듐 위성이 아마 제가 알기로도 48개의 스팟 빔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걸 커스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링크버짓 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프로파일러 앱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그 링크버짓 앱도 다음과 같이 위성을 검색하시면 앱에서 위성을 검색하시면은 이 앱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위성 툴박스가 있을 때만 이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실 때만. 그래서 GUI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팩터를 다 넣어서 수식적으로 링크 버짓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지상국과 위성, 위성과 위성, 그다음 위성과 지상국 간의 각각의 링크를 다 한 번에 계산해서 마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플랫도 원하는 플랫들을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포트 스크립트를 해서 지금 이렇게 세팅한 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매트랩 스크립트로 바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앱도 이제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앱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능들은 사실 스크립트로 똑같이 가능합니다. 이 앱은 GUI 기반으로 그냥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앱이 그렇습니다. 모든 앱은 다 스크립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프로파일러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익스포트 스크립트 버튼을 눌러서 1대1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그 링크버짓 분석은 사실 스태틱한 거예요. 타임 베링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성은 계속 위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링크가 버짓이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최근에 2024B 업데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성 시나리오 뷰를 아예 여기다 넣어가지고 스태틱한 게 아니라 타임 베링한 링크 버짓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웨이브폼 제너레이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표준들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DVB, 뭐 S2, S2X 이게 뭐야?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디지털 비디오 스트림을 위한 표준 파형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겁니다. 스카이라이프가 이제 이런 표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접시 안테나로 이제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이제 하죠. 요즘에는 잘 안 쓰죠. 네. 접시 쓰신 분이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요즘 케이블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표준 파형, 그다음에 몇 개 더 있죠. GPS 신호도 이제 표준으로 이제 생성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제 CCSDS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그 우리가 위성을 쐈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뭐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쏜 거잖아요. 위성과 이제 통신해야 되잖아요.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받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텔레메트리는 이제 위성에서 뭔가를 데이터를 받는 것에 대한 표준 파형인 거고요. 텔레커맨드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위성에서 명령을 내릴 때 쓰는 그런 표준 파형.